오늘 발표를 맡은 캐디언스 김한수 부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솔리드 엣지를 사용한 고객을 위한 CA 적용 방향성입니다. 꼭 엣지만은 아니더라도 엣지를 기본으로 한 FEM, 그 CA 쪽의 FEM과 CFD 쪽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CA를 해야 되는 이유랑 그 다음에 솔리드 엣지 소개, 그리고 솔리드 엣지 중에 시뮬레이션 쪽의 소개와 적용 사례, 그리고 이제 CFD 쪽인 솔리드 엣지 플로우 EFD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플로우 EFD에 대한 적용 사례, 그리고 2차, 3차 웨비나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CA를 해야 되는 목적 자체는 지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서 난해하신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계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뭐 고려를 당연히 하시겠죠. 하시는데 우리가 고려를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2차원적인 문제는 이렇게 푸시더라도 3차원적인 문제의 모델을 역학적인 문제를 지금 보이시는 비선형이나 뭐 구조적인 안전성이나 진동이나 낙하, 충격 이런 것들을 푸시기에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 CAD를 하시고 나서 모국 개념 3D가 있는 상태에서 푸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설계적인 타당성을 검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바로 CA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의 그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CAD를 하시고 나시면 CFD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 설계를 또 바꾸시죠. 변경을 하시고 프로토타이핑에서 또 변경을 하시고 이런 순차적인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저희들 이제 지멘스 솔루션도 그렇고 다른 솔루션들도 그렇지만 CAD와 FEM, CFD가 한 솔루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슈에 아니면 리비전에 대한 발생률을 줄이면서 어떤 제작으로 넘어갔을 때 원가 절감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져오도록 솔루션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지멘스 쪽에 그 플랫폼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LMS라고 해서 진동 솔루션을 지급하는 쪽, 그 다음에 CD 어데코라고 해서 스타 CCM, 그 다음 멘토 그래픽스라고 해서 플로 EFD나 아니면 회로 설계, 전장 설계에 이런 막강한 회사들을 우리 저희 지멘스 쪽에서 다 머지를 했습니다. 머지를 하면서 그 솔루션들을 이제 설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의 이제 플랫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솔리드 엣지 프리미엄이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어드밴스. 그리고, 이쪽과 같이 코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PMAP이라는 프리 포스트 솔루션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유동을 하는 플로우 EFD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그 솔리드 엣지 쪽에서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는 설계 쪽이나 시뮬레이션 제조 이런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협업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버전으로 이렇게 신규로 나왔는 부분도 있고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듈표인데요. 보시면 지금 프리미엄, 솔리드 엣지 프리미엄은 리니어 스태틱, 선형 정적, 그 다음에 모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하실 수 있는 개념이고요.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 스탠다드는 거기 지금 솔리드 엣지 프리미엄을 다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노멀 모드나 이제 벌킹, 고유 진동이나 자구를 해석하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는 그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나서 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 쪽에 스테디 상태와 트랜저 상태, 그러니까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이내믹 레스폰스의 조합 진동에 대한 개념도 같이 어드밴스 쪽에서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로 보시면은 이제 솔리드 엣지 프리미엄은 리니어 스태틱, 모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실 수 있고요. 스탠다드는 이제 버킹, 자굴 쪽이나 가늘고 긴 부재들이죠. 그런 것들을 해석하실 때 버킹을 따로 선형 정적 외에 더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 모드, 고유진동, 헤르츠를 찾아서 공진 포인트를 찾아서 그 공진 포인트를 회피하는 설계를 하기 위한 고유진동을 분석하는 개념. 그리고 시뮬레이션 어드밴스는 이제 열 전달 개념인데 열 전달은 정상 상태인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과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대의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트랜전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서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다이나믹 레스폰스의 하모닉 개념은요. 주파수의 응답을 찾아내는데 이제 하모닉 개념의 소스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 FEM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석을 처음 FEM이라는 개념 여기 이제 FEM이 뭐의 약자인가 하면 중간에 파이널티 엘리멘트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소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한 요소법이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얘기를 하죠. 그 유한 요소법에서 보면 엘리멘트 타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설계 형상 자체를 엘리멘트라는 걸로 변경을 해서 그 엘리멘트의 수치적인 거를 풀고 그 수치적인 걸 풀어서 그게 결과값을 여러분들한테 판단하실 수 있는 응력이나 안전계수 이런 것들의 값으로 이제 나타내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CA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이제 엘리멘트 타입을 먼저 보시면 1D, 2D, 3D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D는 트러스나 이제 빔으로 간주를 해서 해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2D는 이제 3D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면으로 해서 이제 간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쉘이나 아니면은 이제 플레인이나 아니면은 엑시스메트릭 그러니까 축대칭 개념도 면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게 티크니스입니다. 티크니스 두께값. 근데 프로그램이 이제 두께값을 자동으로 또 넣으실 수도 있고 계산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입니다. 3D는 지금 보시는 사면체와 육면체가 메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적을 가지고 있는 볼륨의 메쉬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노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리니어 스태틱입니다. 리니어 스태틱 자체는 이제 파트나 어셈블리에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경계 조건을 이제 쉽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 조건은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경계 조건은 이제 하중이나 어디를 구속하실 건지 구속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값들을 이제 설정해서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변이나 발령이나 그다음 응력, 안전계수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형 정적의 개념 자체는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라는 이제 후크의 법칙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해서 포마이세스 응력, 대표 응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재질입니다. 메터리얼 프로퍼티라고 해서 구조 해석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물성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탄성계수와 포화송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라는 이 값, 이 총탄성계수라고 하죠. 그 탄성계수 값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려고 사용하시고 계시는 재질의 아주 기본적인 표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탄성계수는 또 재질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도 달라지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포화송비인데요. 포화송비는 이제 이 가로대의 세로의 변형률 비가 이제 다른 경우 그 비 자체를 가지고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EM을 할 때 구조 해석을 하실 때 필수적인 값은 탄성계수와 포화송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밀도는 당연히 필요한 그 부분이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1차원 요소를 사용하는 라인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엣지에서.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1차 요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솔리드 엣지에서 뭐 프레임 모듈을 써서 이 빔 모듈을 써서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프레임 옵션이라고 해서 단면이나 코너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선택해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듈이 따로 있고요. 예, 빔 모듈로, 그러니까 프레임 모듈로 설계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빔 자체 형상이 단면이 일정하다 그러면 도구 탭에 환경 그룹에 프레임이라는 모듈을 써서 들어가시면 이런 이제 프레임 환경으로 바뀌면서 빔 메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뒤에 동영상에서 더 소개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석을 하시고 나면 응력 복구점이라는 개념이 각각 응력점이 생기고요. 그 응력 복구점은 빔의 단면을 기준해서 PT1, PT2, PT3, PT4에 대한 값들을 이제 응력으로 표시해주고 그걸 또 전체 결합된 응력으로도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3D 모델을 먼저 하시면 새 스타디에서 지오메트릭을 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빈 곡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빈 곡선을 하시고 나면 하중 부여가 됩니다. 하중을 부여하실 수 있는데 하중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곡선과 노드에 부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곡선에다가 이제 부여를 지금 했는 거고요. 곡선에 부여를 하시고 나서 구속 조건은 하부에 있는 이제 빔들이 서로 만나는 부분의 노드점에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이제 빔 메쉬를 치고 해석을 하시면 이제 이런 값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프레임이라는 모듈을 썼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그 환경에서 들어가서 파일 단위를 제가 하중 단위를 미리 유턴해서 유턴으로 바꾸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턴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확인을 하고 들어갔을 때 이제 프레임 컴포넌트라고 모듈은 되어 있고요. 모델은. 그다음에 이제 도구에서 프레임이라는 프레임 설계라고 들어가시면 환경 자체가 바뀌어지면서 스타디를 이제 실행했을 때 메쉬 유형 자체가 엘리멘트 유형 자체가 이제 빔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빔으로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어디 영역을 지정하실 건지 해석하실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빔에 대한 선도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지오메트리는 이런 빔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전체 어셈블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먼저 이제 하중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은 곡선과 이제 노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은 없죠. 지금은 빔에 대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곡선에다가 이제 제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곡선 네 곡선을 선택을 하고요. 힘은 1000N으로 100kg/s 정도 되죠. 제가 힘을 이제 위쪽으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힘 방향을 화살표 방향 뒤집기로 해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앞으로 들어오죠. 이런 부분이 이제 설계자분들이 이렇게 복잡게 사용 안 하셔도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주 편리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조건이 그 왼쪽에 이제 구속 조건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위에 메뉴에 풋다운 메뉴에도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이제 각각의 노드에 선택을 해서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노드 쪽에 이제 설정을 해서 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녹색으로 화살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이제 심볼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 심볼의 이름도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메쉬를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는 이제 메쉬 메뉴를 눌러서 위에 보시면 이제 주관적 메쉬 크기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제한해주는 메쉬를 막대를 이제 이동시키면서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고 동일한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치수값을 넣으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하실 수도 있고 메쉬하고 바로 해석하실 수도 있는 메뉴가 밑에 이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메쉬만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솔버는 그 3D 엣지 시뮬레이션의 솔버는 라스트란 솔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라스트란 솔버는 저희들 이제 심센터라고 하는 해석 프로그램의 이제 기본이 되는 라스트란이라는 솔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맵은 이제 그 피맵이라는 솔루션은 메시를 나누거나 프리포스트 할 때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캐드 프로그램, 이제 모델러는 이제 솔리드 엣지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적 스타디를 해석하고 나서, 거기에서 값들이 나온 것과, 그리고 이제 메시가, 볼 거냐 아니면은 뭐, 메시가 없는 형태로, 모델만 형태로 볼 거냐라고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생막대를 이제 옮겨서 생막대의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홍 색깔 개념이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 구조 쪽에서는 이제 자홍 색깔을 사용을 하시면은 파란색하고 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 변이 값을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값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플로브라는 걸로 찍어서 노드라는 위치를 이제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찍으면 그 값이 좌표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변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플로브라는 테이블 이용해서 플로브라는 이 화면을 바로 캡처하실 수도 있고 플로브 테이블로 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프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별로 해서 변이만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값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각의 포인트별로 응력을 이렇게 보시고 최대 이제 보에서 나오는 응력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누르면 보시면 영화 닫기 옆에 바로 있는 아이콘은 이제 저장도 되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늘리시면서 조절하셔서 애니메이션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변형되는 형상을 저장도 하시고 애니메이션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차원 요소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1차원 요소를 사용하셨다면 이제 2차원 요소는 서페이스, 쉘 요소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제 플레인이 3개가 있는 형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쉘이라는 걸로 바꿔서 해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차원 요소를 사용하시는 때 죄송합니다. 2차원 요소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이 두께보다 아주 넓은 면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그 두께 값에 적어도 3개의 노드가 들어가야지 이제 밴딩이나 변형 자체를 제대로 모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께가 얇거나 지금은 이제 1T짜리인데 1T면 지금 0.5로 쳐야 되죠. 그러면 0.5의 이 면적에 대한 메쉬로 따지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쉘이라는 걸로 보통 간주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 3D 모델에서 중간 공면이라는 이제 시뮬레이션 지오메트리라는 데서 들어가서 중간 공면이라는 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 공면은 두께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두께를 자동으로 중간 공면을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공면을 딴 모델이 서로 이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께값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트리밍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잘라 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경우에 바디 결함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바디 결함을 꼭 해주셔야지 해석이 진행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 결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스터디 생성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좀 전에는 이제 원디인 경우는 빈만 있으셨는데 지금인 경우에는 보시면 혼합 및 일반 바디라는 개념이 있죠. 예. 공면도 있는데 공면은 이제 단일 공면인 경우에 사용하시는 거고 지금은 이제 공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혼합 및 일반 바디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나면 밑에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없는 쉘로 보실 수도 있고 두께로 표현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델이 있는데,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어, 이 뷰를 제가 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석하시고 나면 뷰가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지정을 해 주시고, 중간 국면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두께는, 그 두께 자체를 두께 자체의 값을 이제 0.5로 해서 옵셋을 시켜서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도 설정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플레이트도 설정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설정을 다 했고요. 자, 컴포넌트를 이제 그 히든시키고 숨기기 나타내기 해서 이제 솔리드를 숨기고 쉘만 나타나기로 이제 바꿨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지금 옆으로 보시면 떨어져 있죠. 두께값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확장이라는 거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면의 엣지를 선택해서 확장을 해주시면 이제 확장하는 치수를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넣고 확장을 해줍니다. 이걸 하는 이유 자체는 서로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결합을 시켜야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안 그러면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메시부터가 이제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플레이트도 이제 늘려줍니다. 늘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스트리밍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지금 하는 그 엣지 기능은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찍고 그 다음에 깔려지는 상대에 있는 면들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트리밍 되는 영역을 찍어 주시면 바로 자동으로 트리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국면에 대해서 트리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주시고 나눠지는 쪽에 있는 면에 선택하고 트리밍을 하시면 이제 전체가 트리밍이 되어 있는 모델이죠. 이까지 이제 해석을 하시고 메쉬를 들어가면 메쉬를 하실 수 없어요. 바디 결합이라는 걸 꼭 해주셔서 전체를 선택해서 결합되는 바디를 선택해 주셔야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들은 시뮬레이션 지오메트리라는 형성에서 가능하십니다. 재료 테이블 자체는 이제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제가 강체를 하나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해석 연습이라는데 이제 붙여 넣으시면 아니면 각자의 회사의 이름에 맞춰서 저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메타리얼 DB 파일 자체로 이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실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때 이제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타리얼 변경하고 아니면 지정된 거 쓰는 것도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해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새 스타디에서 이제 보시면 선형 정책에서 혼합 및 일반 바디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 및 일반 바디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하중이나 이제 이때도 이제 영역을 설정해 주셔야겠죠. 지오메트릭을 이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재료가 강철로 되어 있고 두께는 이제 1.0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하중이라는 개념을 이때는 이제 면과 그다음에 선과 그다음에 이제 점이 되겠죠. 노드라는 개념은 이제 빈만 이제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너 모서리에 제가 1000이라고 해서 넣고 각각의 이제 구속 조건은 뒤에 있는 엣지 부분에 구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이제 여러 종류별로 해서 잡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모서리 쪽으로 해서 이제 제가 각 네 모서리를 잡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시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제 판 두께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판 두께가 이제 표시가 되죠. 이제 해석을 진행하시면
이렇게 해석 결과를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롯은 뭐 이 힘이나 안전계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서 안전계수는 항상 이제 다른 솔루션들도 이렇게 좀 높게 나오는데 사용자 배율로 해서 레인지를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좀 우리가 이제 보통 안전계수 자체가 한 10이나 한 20 정도니까 거기에 레인지 이제 조절하셔서 하시면은 값이 제대로 좀 표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지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3차원은 이제 솔리드 메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솔리드에서 이제 테트라나 브릭을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먼저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디피처링이나 이상화나 제거나 클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하드웨어의 리소스 문제나 그리고 메시가 너무 작은 영역이 많아지면 메시 자체가 이제 찌그러지면서 우리가 싱귤라리티라고 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에서 응력이 이렇게 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설계적인 타당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딥피처링, 그러니까 필요 없는 R을 뺀다거나 아니면 이상화. 이상화는 이제 축대층을 쓰시거나 아니면 얇고 뭐 이 넓은 부재 같은 경우는 쉘로 이렇게 바꿔주신다거나 그리고 설계를 하시고 나면 쪼개진 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린업을 해주시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원을 이용하는 방법에서요. 먼저 이제 파트 환경에서 이 면 삭제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라운딩을 가지고 선택해서 삭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택 관리자라는 모드가 있는데 선택 관리자 모드를 사용하시면 동일 반경을 줬는 라운드나 이런 것들은 바로 자동으로 선택해서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렌치가 있는데요. 렌치에서 지금 동기식을 순차식으로 순서 지정식으로 바꿔주셔야지 이제 면 삭제라는 건 뜹니다. 그래서 라운드는 이제 불필요한 면을 선택해 주시고 제거하면 제거가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선택해서 선택 관리자를 쓰시는 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셔서 누르시고 오른쪽 누르시면 이제 동일 반경이라고 뜨죠. 그러면 찍어보면 이제 영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전체 볼륨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거기에 속해 있는 동일 반경의 라운드는 동일하게 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이제 단순한 작업들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의 구조물의 이제 안전성을 평가했는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프레임 구조물입니다. 프레임 구조물인데 위에는 이제 압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는 이제 빔 쪽에 그 바운더리를 줘서 구속 조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릭 조건 자체도 이제 주실 수 있습니다. 시메트릭을 이제 하프 모델 같은 경우에 해석을 하실 때는 좌우가 동일하면은 전체 모듈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잘라서 하프, 그러니까 반만 가지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라고 해서 어셈블리 조건에서는 이제 볼트라는 조건을 따로 커넥터 조건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택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접촉과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본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보시면은 프레임에 이제 압력으로 눌렀을 때 전체 이제 본드되어 있는 상태하고 틀리게 이 볼트가 조립되고 있는 면에 응력이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 자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했던 사례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정류탑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구조물인데요. 여기에 이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안전성을 평가했던 사례를 이제 배치로 적용했던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런 이제 정류탑 있는 내용을 녹색처럼 중간에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간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이제 빼내서 메시를 치십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시면 밑에 나와 있는 변이, 뭐 응력, 그 다음에 안전계수로 이렇게 해석을 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EM 쪽으로 구조를 보셨다고 하시면, 이제 플로우 EFD를 써서 CFD 쪽으로 보시는 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는 이제 유량계수, 볼밸브에서 유량계수를 체크하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EFD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특징 있는 게 줄 히팅이라는 개념이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램프 같은 LED 모듈을 써서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개념이나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캐비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일렉트릭 쿨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시면 뭐 비유턴 흐름도 하실 수 있고 난뉴트리언 유체죠.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 광학적인 효과나 아니면 워터필름이라고 이제 램프 있는 거기에는 워터필름이라는 걸 붙여서 또 램프 앞에서의 현상 자체를 복사해서 이제 열이 어디에 몰리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줄 히팅이나 뭐 초음속 이런 입자 추적 이런 파티클 스타디도 이제 해석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페이스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힘센터의 플로우 EFD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로우 EFD는 솔리드 엣지와 NX의 이제 심센터, NX의 심센터하고 같이 NX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특징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파란색 뭐 이렇게 볼록볼록한 영역, 그러니까 유체 영역을 바로 빼낸 겁니다. 유체 영역에 있는 코어를 이제 리드라는 걸로 막아서 자동으로 이제 형성시켜서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바뀌어지면 그게 바로 데이터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캐드를 쓰시는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서 그 캐드를 변경하시고 다시 또 스텝이나 X 언더바 T로 불러 들이셔서 또 모델을 설정하셔야 되죠.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완전히 이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한 7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지오메트릭을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변경을 모델을 설계하시고 나면 보통은 이제 그 CFD는 다 어셈블리 모델입니다. 어셈블리 모델인 경우에 다른 이제 이종 캐드를 쓰시거나 이종 CFD 솔루션을 쓴다고 하시면은 모델을 변환하고 모델을 단순화하셔가지고 해석 영역으로 넘기고 또 해석 영역 작성하고 메시 작성하고 이렇게 이제 번거로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솔리드 엣지나 아니면 NX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플로우 EFD를 쓰시면 모델을 CAD에서 그냥 단순화하시고 그 다음 아이콘만 누르시면 플로우 EFD로 바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제 조건 주시고 해석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시간적으로 단축을 시키실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시 타입인데요. 뭐 저희들 이제 지멘스 쪽에서는 스마트 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어더 CFD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면 메시를 이제 저런 식으로 많이 칩니다. 근데 플로우 EFD는 이제 격자를 먼저 치세요. 격자를 치시고 그 격자의 조밀도에 따라 가지고 메시를 이제 3가지를 칩니다. 고체, 유체, 그 다음에 이제 고체와 유체의 경계층 메시, 파셜 메시라고 되어 있는 밑에 이제 이 유체 솔리드 경계층의 유동 및 열 전달 현상을 하실 때는 파셜 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메시를 이제 치실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류 모델입니다. 난류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K입실론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청류 난류 천위 구간을 얘가 이제 자동으로 플로 타입을 설정해 주시면 인식해서 지금 실제 실험값하고 이제 난류 값이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 데이터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을 쓰시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난류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 시나리오인데요. 뒤에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댐퍼의 각도를 이제 여러 파라메타를 돌리면서 각도를 돌리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해석을 이제 동시에 수행하면 배치런이라고 해서 배치 기능을 1번 끝나면 2번이 자동으로 되고 3번이 자동으로 되는 멀티 프로세서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해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창도 이렇게 자동으로 뜨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들이 엑셀이나 이제 보고서로도 이제 저장이 됩니다. 엑셀로도 바로 컨버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해서 플로우 EFD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CFD의 리스 비용 정도에서 이제 연구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 코어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이제 유동 코어를 자동으로 이렇게 마감에 만들어 주신다고 이제 준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인베디드 컨택이라고 해서 당연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인베디드 컨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간섭이 되더라도 유동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점이나 선 이제 접촉인 경우에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간섭을 시켜서 해석을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부분. 리드는 이제 벤토홀이나 이런 여러 개가 되더라도 뭐 제가 며칠 전에 했는 거는 이제 100개 정도의 벤토홀이 있는 경우에 리드로 한 번에 벤토홀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했었는데요. 자동으로 이제 막는 기능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리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꼴입니다. 꼴은 해석에 대한 결과값을 보실 수도 있고 해석에 대한 수준을 조절하실 때 또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전에 이제 조건값을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를 보시거나 아니면 원하는 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열 해석을 하셨는데 원하는 볼륨의 온도를 평균 온도를 보시고 싶다든가 아니면 이퀘이션 꼴 유량계수를 뭐 계산식으로 해서 바로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이제 꼴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쉘이라고 되어 있는 개념이 이제 저희들이 그리드를 칩니다. 이렇게 메쉬를 치고 그 메쉬를 이제 칠 때는 수동과 자동에 대한 개념으로 두 가지를 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급 채널 세브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치시면 아주 얇은 데는 이제 얇게 들어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얘가 메쉬를 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수동이라는 거는 수동으로 제가 여기를 이제 임의로 조절하실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는 이 플로이 FD는 몇 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일렉트릭 쿨링이 있고 매치백 여러 가지 이제 뭐 몇 가지의 6가지 정도의 모듈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메타리얼 DB가 더 들어 있고 또 고체나 유체, 액체나 기체에 대한 개념도 더 메타리얼 DB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메타리얼을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값을 찍으면 상온 상태의 값이나 이런 것들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체나 액체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온도에 대한 열 전달 계수나 대류 계수 자체가 이제 자동으로 이게 대류 계수가 아니라 열 전달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타리얼을 쓰시는 게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라메타 알리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제 파이프가 5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값을 질량유량으로 넣었죠. 킬로그램 퍼 세크로 해서 레인지를 이제 저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를 돌려서 이제 좋은 결과를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가 생기면서 결과 값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히즈라는 이제 저희들 다른 지멘스 솔루션이 있는데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히즈는 어떤 CFD나 아니면 FEM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종에 있는 모든 CA 솔루션의 값들을 다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 불러들였는 값을 얘가 이제 분석해주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주는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부품은 IGBT라는 건데요. IGBT에 대한 거를 이제 히즈를 돌려서 어떤 최적의 조건을 찾아가는 상태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유량계수라는 걸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유량계수는 뭐 이제 CFD 할 때 순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밸브 타입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시험이나 환경 조건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CFD로 같이 모사를 하는 거죠. 모사를 해서 결국은 CFD의 최대한 결과가 이제 하나의 케이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뭐 밸브의 오픈 각도에 따라 가지고도 이제 유량 개수를 따로 이렇게 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량 개수라는 거는 이제 CV 값은 이런 의미죠. 차압을 주는데 1푸사이 값으로 줍니다. 근데 온도는 이제 15.6도씨에 물을 흘리면서 1푸사이에 이 차이를 뒀을 때 얼마 정도의 이제 유량이 흘러가는지를 이제 유량차를 보는 게 유량 개수의 특징입니다. 밸브를 하시는 회사는 당연히 필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CV 값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케이블 값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자 회사에 맞춰 가지고 요 이제 실험 조건으로 값을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볼 밸브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파이프를 제가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 입구 쪽은 좀 짧고 이제 그 토출 쪽은 좀 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KS 규격에 입구 쪽은 이 직경, 그러니까 들어가는 유량 영역의 직경의 2배 이상, 그리고 나가는 쪽은 4배 이상 파이프를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D, 6D라고 뭐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푸사이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맞추고 그다음에 해석 유형을 내부로 해서 열전도 복사 뭐 시간 의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2차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이제 물로 정했죠. 물로 지정을 하고요. 물로 지정했는 값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벽은 이제 열 전달인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비아베틱 월 단열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을 이제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료를 하시면 이렇게 이 도메인 자체, 그러니까 해석 유형 자체를 얘가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먼저 해석을 제가 좀 시간상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경계 조건이라는 거를 이제 해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 조건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제 재질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를 이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이제 압력 조건을 선택했죠. 이 푸사이 단위가 압력이니까 이제 압력 조건으로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쪽에는 이제 그 대기압 상태인 푸사이 단위를 넣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환경 압력이라는 거를 설정했죠. 환경 압력은 뭐냐면 앞에는 정압, 뒤에는 환경 압력을 줬는 이유는 정압대로 나가다가 또 중간에 변경이 돼서 환경 압력은 대기압을 초기에 주시더라도 상황에 따라 압력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경 압력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량계수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넣습니다. 그런 들어가는 쪽의 유량과 이제 그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의 차압의 관계를 이제 CV 값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가지고 이제 설정을 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쉬를 일단은 자동 메쉬에서 글로벌 메쉬를 보여드린 거고 여기 이제 중요한 밸브 쪽은 제가 로컬 메쉬를 자동으로 쳤습니다. 이렇게 로컬 영역을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세분화 구조를 넣어서 어떤 메쉬를 더 파인하게 이제 적용을 하도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로컬 메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이 뒤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해석 결과를 수행했는 개념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여기의 창은 지금 메쉬가 얼마 정도로 짜여져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마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속도 컨투어, 그 다음에 압력 컨투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골 플롯은 이제 골을 만들었는 값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보면 이제 스타트가 모니터가 지금 이제 스타팅 돼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막대가 쭉 가면서 해석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진행해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된 거죠. 완료가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값을 보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완료가 됐는 경우에 완료값을 한번 보시면 실행을 했죠. 실행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이제 이렇게 플롯을 보실 수 있어요. 단면을 잘라서 거기에 있는 값을 이제 지금 유소 컨트롤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5단계밖에 안 돼서 제가 한 12개로 늘려서 레벨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석에 대한 분포 자체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 궤적 자체를 한번 볼 겁니다. 예, 유동 궤적은 지금 화살표나 아니면은 이제 라인 있는 화살표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동 궤적에서 평면에서 유동 궤적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을 잘라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유동에 대한 궤적 자체, 유동 흐름을 보이실 수 있고요. 3D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3차원적으로 유동 궤적을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라인과 화살표가 같이 결합되는 상태로 해서 유속의 지금 분포를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단면 플롯, 곡면 플롯, 유동 궤적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값을 묵시할 수 있는 값이고요. 결국은 데이터 값을 얻으려면 이제 꼴이라는 걸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은 곡면을 선택해서 이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재생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꼴 플롯에서 보시면 이런 이제 제가 먼저 설정해 놨던 꼴들의 값을 엑셀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엑셀 값으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데이터가 조금 돼서 엑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엑셀로 나왔는 값들은 이제 이런 평균 값으로 표현하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각각을 이제 커브 값으로도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롯 데이터라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플롯 데이터는 이제 로우 데이터로 이렇게 반복수에 따라 가지고 저장을 했는 값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자체에 이제 로우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도 값으로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버터플라이 밸브 쪽에 이제 각도로 이렇게 7도, 10도, 20도, 30도, 40도 돌리면서 이제 값들을 금방 했던 기능으로 엑셀로 제가 빼낸 겁니다. 엑셀로 빼내서 이제 위에 있는 값하고 앞에 있는 값만 이제 조금 편집만 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체크 포인트도 이름을 저렇게 주시면 또 엑셀로 나올 때 저 이름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수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엑셀에서 커브를 그리시면 이런 값으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쓰셔서 뭐 그 그래프를 그리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용을 하시는 데를 보면 이제 밸브 쪽이나 레귤레이터 쪽에 사용을 좀 많이 하시고요. 네, 밸브 쪽은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젝터 쪽, 인젝터나 이런 노즐이 있는 쪽, 이런 쪽도 이제 좀 메쉬가 아주 파인하게 쳐야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해석을 적용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돼요. 그리고 펌프나 팬 쪽, 예, 펌프나 팬 쪽은 이제 상당히 이제 회전체라는 개념을 쓰실 수도 있고 무빙으로 해서 돌리시는 로테이팅을 해서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빙 메쉬를 쓰실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팬이나 펌프 쪽입니다. 그리고 열교환 쪽입니다. 히트싱크 자체도 이제 그 히트싱크는 기본이고 이 일렉트릭 쿨링이라는 모듈을 쓰면 이런 이제 CPU에 달려 있는 이 히트 싱크에 대한 거는 모듈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저장해서 그 히트 싱크의 능력 자체를 바로 해석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트 익스체인지인데요. 열교환 쪽이죠. 열교환은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쓰시는가 하면 보일러 업체나 이런
얇은 핀들이 측정되어 있는 경우에 핀의 어떤 형태나 핀의 이제 그 엣지 값이 올라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열교환 영향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잘라서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 배전반 쪽에 IGBT라는 거를 위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하고 좀 틀린데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느냐를 이제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히트싱크가 이제 두 종류입니다. 여기 있는 히트싱크가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IGBT라는 부품이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IGBT의 값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서 각각의 이제 열량을 넣고 그 다음에 각 포인트별로 해서 온도를 이제 측정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적용을 해서 최적 조건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팬들은 각각의 팬 커브라는 조건을 써서 적용했던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CPU 쪽에 쿨러 쪽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LED 가로등을 만들으셨는데 외부 유동으로 이제 그 유체가 어디로 떠 가는지 그런 타공판을 해석하시거나 아니면 가로등의 이제 LED 모듈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회전체 조건을 주고 해석하시는 그런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쪽 여기에는 이제 포러스 미디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적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펌프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거는 혈관유라고 해서 제가 이제 했던 거에서 가장 재미있는 개념인데 이제 여기 아비아베틱 내동맥류에서 이제 동맥류입니다. 동맥류 자체를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하고 거기에 이제 난뉴토니언으로 해서 혈액을 흘려서 실제로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물망 스텐트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 고객 쪽에서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인고트에 강한 이제 에어를 불어서 이런 파티클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파티클 사이즈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가는지. 그래서 입자 온도나 입자에 대한 부분도 하나가 아니고 입자도 이제 다양하게 적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념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클 스타디 위즈드라는 거를 써서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유동을 풀었는 건데요. 이제 여기가 냉각탑입니다. 냉각탑인데 저희 고객은 이제 냉각탑을 하시는 회사인데 냉각탑이 이제 여름이나 계절마다 그 배견 그러니까 하얀 전기가 뜨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 주민이 볼 때는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이 요즘 안 그래도 대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유속이 달라질 때 유속이 달라지는 거는 이제 계절마다 그리고 뭐 동남풍이 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때에 이제 배경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시기 위해서 냉각탑 토출 현상을 이제 해석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나 아니면 LED 모듈이나 아니면 이제 줄 히팅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LED 모듈은 특히 LED에 대한 오슬람 LED나 필립스 LED나 그런 LED에 대한 프로퍼티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 히팅을 하면서 LED의 효율을 이제 체크를 해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백 모듈은 이제 그 쾌적도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나 아니면 어떤 공장이나 거기에 이제 습도나 아니면 환경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이제 H백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소 모듈인데요. 연소 모듈은 이제 가스의 패턴 자체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이 발화에 대한 개념 자체를 주면 이 연소가 되면서 불꽃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석을 하실 수 있는 연소 모듈도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차 웨비나를 다 했는데요. 2차 웨비나는 지금 1차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했을 때 더 추가적으로 해드릴 부분은 일단은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이제
모션, 자굴, 최적화, 열전달, 고유진동, 진동응답, 뭐 커플링 이런 해석들이 되는데 그런 해석들을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EFD 쪽에서는 전도 내려 복사, 연류동 해석했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접촉 저하, 그 다음에 회전체 해석, 자유표면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어드밴스한 부분을 이제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3차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 이제 사례들이나 이제 적용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시고 기사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웨비나는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셨겠지만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저나 저희 영업하고 영업 엔지니어하고 같이 이제 웨비나를 진행하시고 나서 뭐 요청을 하시면 세미나나 아니면 기술 상담을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료 세미나를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기념품을 소정의 전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나시고 나면 뭐 질문해 주셔도 되고 메일로 그런 내용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나 기술 상담은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Q&A가 있으면 Q&A를 조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필터를 통과하면 공기 유량이 줄어드는데 필터 같은 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필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필터는 이제 포로스 미디어라는 개념의 네 가지의 이제 식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티클 사이즈 대 이제 그 필터의 사이즈에 대한 공급 비율이나 두께값 이런 것들 가지고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필터에 대한 Q 대 델타 P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넣어서 차압이 얼마 정도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개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필터를 통과하면 공기 유량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최적 유량은 아니고 질량 유량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질량 유량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질량 유량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필터에서 어떤 이 압이 높으니까 걔가 다 못 나가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봤을 때는 이제 질량 유량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질량 유량으로 해서 필터에 뭐 침전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포로스에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제 이 필터에 대한 개념을 더 상세하게 요청하시면 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뭐 1시간 정도 제가 소요를 했네요. 고생하셨고 현업에서도 이 CA 쪽으로 많이 적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